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그리고 대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지금 이 시각까지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코리아 빌딩입니다. 이 건물 11층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200여 명 가운데 2차 감염된 가족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로 꼽혔던 은평 성모병원이나 분당 재생병원,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미 콜센터 집단 감염이 3차 파도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상한 각오로 감염 차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확진이 나온 건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콜센터 업무의 특수성이 작용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검사가 절반 정도만 이뤄진 데다 가족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도 구로뿐 아니라 인천과 부천, 안양 등 다양합니다. 특정 지역 내 소규모 발생과는 양상이 다른 겁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연쇄 집단 전파를 일으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그럼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홍지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지금 뒤로 보니까 아마 건물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선별진료소는 오늘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검사 시간이 9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지금도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전까지 7시 반 전후로는 사람들이 많이 자리 잡고서 검사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다소 좀 검사를 많이 진행한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400명 넘게 검사했고요. 구로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입주민과 직원들을 검사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이곳의 선별진료소를 내일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전체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지금 몇 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겁니까? 네, 보건당국은 600명에서 700명 내외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첫 번째 확진자인 콜센터 직원과 11층에서 같이 근무한 콜센터 직원 207명은 전부 검사를 받았고 이곳에는 없습니다. 구로구는 이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자신이 사는 곳 근처 보건소에서 모두 검사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층에서 일한 콜센터 직원이 약 500명 내외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구로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회식을 한 직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콜센터의 직원 중 확진자들의 동선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식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김포에 사는 확진자가 지난 2일 13명과 구로구에서 회식을 했다고 김포시가 밝혔고요. 또 인천 미추홀구에서 나온 확진자 2명도 각각 지난 5일과 6일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인천의 사례는 정확히 누구와 식사했는지, 회사의 회식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이 회식에 참여했는지도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는 지난 4일에 증상이 나타난 확진 환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이 최초 감염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콜센터의 초발 환자를 조사하는 과정, 이 초발 환자는 처음 증상이나 혹은 확진 판정이 나온 환자를 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이 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일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가 있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주부터 이제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감염을 시켰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최초 감염원과 증상이 나온 사람 그리고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혹시 확진 환자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신천지 교인 혹은 신천지와 관련성이 있는 콜센터 직원 중에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천지 신도와의 연관성까지도 최대한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앞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확진자인지 어떠한 동선을 오갔는지 전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콜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은 서울 구로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살면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틀 전 구로구 콜센터 직원 가운데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의 거주지는 서울 노원구입니다. 집 근처 월계역에서 구로역까지 지하철 1호선으로 회사를 오갔습니다. 출퇴근 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노원구청은 파악했습니다.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은 지금까지 13명. 대부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했습니다. 콜센터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서울 구로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서울과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과 안양, 광명, 김포, 의정부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콜센터 직원이나 그 가족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도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당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했습니다.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늘고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도 커지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감염병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통화를 해야 해서입니다. 또 좁은 공간에 서로 붙어 있어 감염 위험이 컸던 걸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내부 구조를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콜센터 업무 중에는 대개는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하루 종일 통화를 하는 상담원들 입장에선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직원들 간 거리도 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로 콜센터를 잘 아는 관계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콜센터는 한 책상에 팀장을 제외하고 직원 10명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구조입니다.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지만 옆 사람과는 30에서 40cm, 앞 사람과는 1m 정도로 간격이 비교적 좁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핵심 경로인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가 모두 충족되는 환경인 겁니다. 신천지 집단 사례처럼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환기시설도 좀 열악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A씨는 급여가 많지 않은 콜센터 직원들은 주로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은 걸 가장 큰 감염 원인으로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 콜센터가 있는 건물에는 14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만큼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엔 주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수시로 손을 소독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진료소를 드나들 때마다 소독제를 뿌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콜센터 사무실 건물입니다. 건물 옆쪽에는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줄은 건물 안쪽으로 이어지는데요. 건물 방문자와 오피스텔 거주자를 위해 설치된 겁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 주민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저 사실은 어저께 나가려고 했는데 문자 보고 편의점도 안 갔어요.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 사무실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밀접 접촉을 하진 않았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랑 입주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랑 똑같나요? 네,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저한테 이렇게 가깝게 발생이 될지 몰랐고요. 구로구청은 오늘 검사를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 내일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렇게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입니다. 다른 콜센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책상에 붙어 앉아서 그리고 같은 헤드셋을 돌려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0cm, 5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신천지 예배 드리는 그거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언제 곧 콜센터에선 분명히 터질 것이다. 일부 대형 콜센터는 한 업체가 80개에서 100개 고객사를 담당해 많게는 수백 명이 한 공간에서 일합니다. 새로 교육생을 뽑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자리가 나면 오늘은 이 상담석에서 일하고 다음 날에 누가 또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 가서 또 전화 받게 하고. 앞 근무자가 사용한 헤드셋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오후되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그 같은 헤드셋을 일단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장이 이제 묻잖아요. 아, 이거 남은 거를 내가 지금 잠깐이라도 쓰는데 조금은 기분은 좋지가 않죠.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잘못 알아듣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다 또 상담원의 책임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100명이면 10명? 전국 콜센터 노동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노조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은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아직 감염원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관련해서 오전 브리핑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밀집된 사업장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못지않게 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보고. 예, 그러니까 걱정은 많이 되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잠복기 감염자를 언급했는데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조용한 전파. 아직 감염원이 확인이 안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교인처럼 대규모 전수조사를 통한 선제적인 격리나 검사를 하기 힘든 이유기도 합니다. 또 증상이 가볍다 보니 이미 퍼지고 나서야 뒤늦게 집단 감염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도 방역의 어려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서울과 경기, 인천은 수도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콜센터와 같은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근무 특성으로 볼 때 사실 재택근무를 권고는 해왔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건은 여러 명이 같이 일하더라도 얼마나 떨어져서 일하느냐인데요. 크고 작은 콜센터가 전국에 5천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요 금융사에선 장소를 여러 곳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인력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일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동선을 최대한 확인해서 접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와 경고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환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미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집단 감염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 발생률은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집단 발병이란 얘긴 건데요. 오늘 나온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각각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분당 재생병원과 성동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어디서 감염이 시작된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괴산군의 한 마을, 준반댄스 강사들의 경우처럼 감염원이 불분명한 집단 감염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대책본부는 좀 뒤늦게라도 그 여러 집단과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인 숫자는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규모는 작다 해도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초발 환자로부터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다른 지자체, 특별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증폭 집단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 인구가 많은 수도권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집단 감염이 현실화된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 등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또 운동시설, 노래방, PC방, 학원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감염 공포도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산발적인 발생에 대비해야 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콜센터 직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살고 있어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앞서 콜센터 감염자가 64명에서 더 늘 수도 있다고 했는데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당초 중대본에선 50명이라고 했었죠. 서울시가 역학적 연관성 있는 환자를 더 파악하면서 64명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각 지자체마다 추가로 확인되는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파악된 확진자는 78명입니다. 서울에서 44명, 인천에서 14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20명 나왔습니다. 콜센터 직원 가족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78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네요. 예, 수도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선 신천지 신도 검사가 끝나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수도권에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염자 중에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게 지난 4일, 그러니까 6일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면 2차, 3차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정부가 확인을 했다면서요? 네, 중대본이 신천지 신도 명단과 전국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 명단을 비교 대조해봤는데 신천지 신도가 그중에 1,4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대본이 지난 5일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했죠. 이때 확보한 명단에 신천지 신도들의 직업 정보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합해서 1,600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환자나 고령자 같은 고위험군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중 300명 가까이는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중 대구 경북 지역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363명인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들이 일했던 곳도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는지 검사할 계획입니다. 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